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공익활동 소식 소개해 주시는가요? 네, 오늘 좀 훈훈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명절 보내고 훈훈한 얘기 네, 좋습니다. 네, 아마 들으시면 절로 미소가 지어질 것 같은데 네.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 그리고 청년들과 중장년층이 편지를 주고받는다. 혹시 상상이 가세요? 글쎄 요즘은 뭐 잘 안 가죠. 예, 같은 세대 안에서도 같은 친구라도 편지는 안 주고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편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소통한다는 이야기인데 끼리우리라는 공익활동 단체가 있어요. 그 활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끼리 우리. 네. 예. 지금 뭐 잠깐 얘기 나눴지만 그 공중전화 없어지듯이 빨간 맞습니다. 우체통도 주변에서 보기 힘들고. 보기 힘들죠. 예, 예. 네. 뭐 가족 간에도 편지를 최근에 써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거의 아이들은 유물처럼 인식할 것 같아요, 편지를.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낯선 도구인데 네. 이 어려운 활동을 도전한 팀이에요. 제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끼리우리라고 비영리 공익활동 단체인데 원래 직업은 청소년 상담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시니어 그룹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만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대 간의 소통 혹은 세대 간의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걸 많이 느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 이제 센터의 씨앗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청년들이 직접 이제 선배 세대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활동을 했고 원래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인 활동을 좀 해보고자 해서 이런 편지를 주고받는 프로젝트를 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반신반의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까? 또 시니어들은 화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청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요. 더구나 또 시니어 그룹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시작이 쉽지 않았을 텐데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이 편지 주고받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사실 편지 주고받은 내용들이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예, 범어역 아실 거예요. 지하철 범어역. 막 보여줘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오픈을 다 동의한 거예요. 아, 그래요? 사연을 보내신 분 네. 그리고 답장하신 분들도 이제 전시나 공개하는 게 다 동의를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범어역 아트 대구 아트웨이 그쪽에 네네.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 오늘까지 전시인데 네. 제가 그저께 다녀와 보니까 기대 이상이었어요. 사실 이제 좀 의례적인 사연들이 아닐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한 다양한 진로 문제나 그리고 인생에 대한 고민들 심지어 연애 상담, 금융 상담까지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도 학교 안에 이제 빨간 우체통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제 사연 신청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이제 화답을 해줘야 되는 어르신들도 교육을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냥 좀 의례적인 훈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따뜻한 공감을 하는 방법 그리고 본인들의 경험 어떤 내용들을 조언해주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충분히 받으셔서 답장을 쓰셨고 답장 쓰신 내용들을 보니까 정성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해 주면서 아마 이 답장을 받은 청년들은 굉장히 공감을 얻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기회가 되시면 꼭 전시회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이 편지라는 매개 수단을 통해서 세대 통합을 이뤄내는지 궁금한데 우리가 끼리 우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끼리우리 대표 임승희입니다. 끼리가 모여 우리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세대 소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처음 모임 팀원들이 주로 강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강의 중이나 아니면 생활 중에 사실은 세대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온라인에서 그 세대 갈등을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만나보면 소통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함께 소통해 볼 수 있는 전 세대가 같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끼리우리 이번 프로그램이 2회차씩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1회차에서는 나를 보며 편지 쓰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프로그램은 너를 보며 편지 쓰기, MG에 대해서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회차 모두 다 마지막에는 청년의 고민 편지에 인생 선배님들이 답장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고민 편지들의 좋은 문구들을 모아서 10월 초에 버마아트회의에서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요. 10월 28일에 세대 소통 토크 콘서트를 수성대 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센터나 대학들과 협력해서 끼리 우체통을 조금 더 많은 곳에 설치하고 확장을 해서 대구 경북을 좀 넘어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편지단 이 프로그램 자체를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편지 쓰기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아예 정착을 시켜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빠른 현대 사회 속에서 그렇죠. 언제 편지를 쓰고 앉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심을 전달하는 데는 또 이 편지 글만한 게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문자, 뭐 카톡, 뭐 전화 이런 걸로 굉장히 빠르게 의사소통을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또 답이 안 네. 오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네, 답답하고 익숙치 않으니까. 네. 근데 예전에는 편지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었으니까 편지를 많이 쓰긴 했지만 오히려 좀 고전적인 편지라는 방식이 소통이라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돼서 이 사업을 하면서 네. 왜냐하면 소통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풀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갔었는데 소통을 한다는 건 에너지를 맞춰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자기는 굉장히 진지한데 상대방은 너무 가볍다거나 아니면 우습게 생각한다거나 이러면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혹은 나는 굉장히 즐거운데 또 상대는 너무 무겁게 접근한다거나 이러면 그 에너지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편지라는 것은 사실 시간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편지를 통해서 글 쓴 거를 하나하나 읽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은 편지를 쓰는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맞춰가기 때문에 소통을 이야기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유효한 도구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 너무 빠르니까 잠시 멈춰서 어떤 이야기를 귀 기울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선했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신선함들로 이런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편지 글이라는 게 직접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니까 써놓고도 다시 한번 그렇죠. 읽어보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제된 네.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진심 어린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편지 쓰기에 참여한 시니어를 또 직접 만나봤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 유라동에 사는 박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40년 이상 우체국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 끼리 우체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젊은 세대의 고민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편지를 써주면서 세대 간의 그 소통도 이루어주고 또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것이 참 뜻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답장이 젊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후 세대인 저가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20, 30대에 고생했는 걸 생각하면서 20, 30대에 저에게 편지를 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오늘은 참 이게 안타깝네요. 대학생의 고민인데 대학생인 아들에게 부모님이 한 달에 생활비를 20, 30만 정도 대라고 그러한 사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고를 해달라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정말 돈을 바라는 것보다 자식이 스스로 독립하라는 그런 부모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자식이 부모의 둥지를 떠나야 되니까 아마 부모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식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네. 앞으로도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공익센터가 이제 사회 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걸 도와주는 기관인데 사회 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잖아요. 무겁게 느껴지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끼리우리 팀의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무겁고 진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잘게 쪼개어 보는 거. 그리고 굉장히 편지라는 구체적인 컨텐츠로 실천해 보는 거. 이것이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큰 덩어리들이 사실 잘게 쪼개지면
위협으로 생각되던 것들도 좀 안전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겁게 생각해 보기보다는 작은 실천들을 좀 떠올려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선배 그룹들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편지를 통해서 사연을 듣다 보니까 과거의 자신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 지금의 청년들의 고민이 뭐구나라는 생각들 하셔서 사실 이제 시니어 그룹들은 앞으로도 이 활동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다른 학교 그리고 도서관 이런 형태로도 조금 더 폭넓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도 내년에 좀 또 다른 기획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사회 문제를 좀 쪼개서 보자 그런 네.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게 이제 가정 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맞습니다.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가정 내에서도 이런 편지 쓰기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함사세요에서는 비영리 단체 끼리 우리 팀의 끼리 우체통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